네, 3대 지수가 이 상승폭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탄력이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거의 강보합권 흐름까지 좀 내려왔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내용들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선 소매 판매 결과 분석, 그리고 트럼프 금리 동결에 또 파월 맹비난, 이렇게 두 가지 큰 주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우선 저희가 미국 경제를 이렇게 판단할 때 좀 소비 체력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 5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다. 좀 겁을 내야 할 부분인지 확실히 이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경고음은 좀 이제 울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5월 소매 판매가 0.9% 감소를 했는데 이제 시장 예상치가 0.6%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큰 폭으로 하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월에는 0.1% 감소였어요. 4월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이 수치가 상당히 좀 네. 커졌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주요 하락 요인을 꼽으면 역시 자동차 판매 부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자동차하고 부품 판매가 3.5% 감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거는 이제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둔 거죠. 그래서 3월, 4월에 미리 좀 구매에 나섰던 거에 대한 후폭풍이 이제 5월 달에 수치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관세 영향 때문에 차량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구매 수요가 일찌감치 단기 수요로 좀 폭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수요가 줄어든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소매 판매가 하락세를 보인다는 부분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대외 무역 정책이 소비자의 지출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소비 둔화의 양상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또 일부 품목은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좋은 게 아닌 게 왜냐하면은 결국 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관세 이슈가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는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 결국은 그런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사고 결국 이제 어떤 소비 성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네. 이제 못 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가 설사 부과되지가 않더라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미 소비 지출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좀 제기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하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5월부터 이제 이런 경고음이 좀 울리기 시작하면 하반기에는 관세가 정말 실질적인 어떤 가처분 소득에 부담을 주면서 더 뚜렷한 소비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경험을 볼 때는, 토대로 볼 때는 가격 상승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한 7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재고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런 이제 그 판매자들이 가격을 전가하는, 가격을 올리는 네.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결국은 7월 정도부터가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관세의 영향이 연말까지도 점진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딱 저희가 봄에 뭐 차량 구매를 서두르게 된다, 심지어 중고차 가격도 오른다, 예,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되짚어 보게 되고요. 또 대표님이 저희 방송에서 매번 강조해 주셨던 게 관세는 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대표님이 또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던 건 FOMC는 뭐 예상대로 별다른 이야기 없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확인한 부분은 역시 네. 파월 의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단이 있구나. 절대 안 흔들리는구나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한 것 같고요. 결국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고요. 결국 그 성명을 보면은 경제활동이 계속해서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고, 또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다만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FOMC 결과를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 기대치를 좀 낮췄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의 1.7에서 2.4%로 낮아졌고요. 네. 내년 기대치도 1.8에서 1.6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개인 소비 PCE 물가 지수 기대치를 2.7에 3.0으로 올렸고요. 내년 예상치도 2.2에서 2.4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름 동안에 관세 영향이 상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일부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향후 몇 달간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말 기준금리 예측치가 점도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3.9%로 유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만 내년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관세 영향이 단순히 올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3.6에서 4.3.4로 그러니까 하향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27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도 3.1에서 3.4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계속 지금 금리 인하의 속도가 계속해서 좀 슬로우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관세가 이제 물가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OMC 성명 자체를 정리해 보면은 여전히 wait and see, 기다리고 지켜보자. 이거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가 좀 CPI도 그렇고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아직도 견조하고 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취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신중한 스탠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이번 FOMC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커졌다라는 부분들이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위원 수가 3개월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어떤 의견 자체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연준의 불확실성,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점도표의 중간값은 변화가 없었지만은 네. 연말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 수가 3월 달에 4명이었는데 이번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회 인하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고요. 3회 인하는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도 지금 인플레이션의 반등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조금 지금 이게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연준이 향후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의견 조정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은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마침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CNBC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네. 또 사실 좀 트럼프 같은 화법도 썼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그렇죠. 수도 이제 있다. 월러 이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차기 연준 의장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월러 이사는 상당히 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좀 의견하고 좀 결이 비슷해요. 살짝 라인을 가져가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정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러 이사의 의견 때문에 지금 오늘 장에 약간 영향을 받지만은 그것에 너무 또 치우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연준 혼자의 의견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월러 이사의 발언은 그 발언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월러 이사의 존재감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쵸. 우선은 그래도 기다리고 지켜보자라는 게 연준의 전체적인 스탠스입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준의 PCE 기대치 높였다 이 얘기 방금 앞에서 해주셨는데 5월 PCE 물가지수 나오고요. 다음 주에 나오는 경제 성장률이 확정치인 거죠? 네, 확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1분기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었고 잠정치는 마이너스 0.2였어요. 조금 나아졌는데 이번에 과연 확정치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한 2분 정도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저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 위축 배경은 결국은 소비 지출 둔화 그리고 무역 적자의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지출은 앞에서도 이제 그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해요. 3분의 2를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순수출의 GDP 기여도가 4.9%나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부문의 부정적인 영향이 성장률 하락에 지금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반면에 2분기에는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수입이 어쨌든 간에 억제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1분기에 축적한 재고가 성장을 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GDP는 수치상으로는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수치에 또 이제 어떤 함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2분기에 GDP는 나아질 거고 그게 뭐 좋든 싫든 간에 관세 영향이 좀 이제 여기에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5월 그 PCE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헤드라인 2.3 코어는 2.6%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는 물가에 미치는 관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달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몇 개월간 이제 6월, 7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게 진짜 연준의 정책 결정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에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 4월, 5월 지표를 넘기는 게 좀 숙제를 해나가듯이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건 그냥 딱 한마디로만 여쭤볼게요. 지금 같은 시장, 그럼 투자자는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 취해야 되나요? 사실 미국 시장은 저는 오히려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은 횡보 내지는 그쵸. 좀 눈치를 보는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수치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의 방향성은 조금은 불명확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투자자들도 뭐 연준처럼 좀 웨이트 앤 씨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